네, 오늘 저 손성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지금 LA에 계시다고 했는데, 지금 그쪽에서도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좀, 좋지는 않죠? 좀 어떻습니까? 현지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데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펙션 레이트를 보면 미국 내에서 7월 22일에는 하루에 한 7만 명이 인펙션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이 한 4만 2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4만 2천이라는 게 굉장히 높지만 7월 말 정도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 테스트 하지 않습니까? 그 테스트를 해보면은 그 파지티브 레이트가 옛날에는 8.5%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한 6.2%그 정도 내려왔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사우스하고 웨스트에서 인펙션이 많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middle of the country 거기서 인펙션 레이트가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미국 경제 영향은 지금 좀 어떻게 진단을 해야 좋을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 전망은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 경제도 한국 경제도 그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큰 희망이 있는 것은 백신이 언제가 아마 이제 뭐 금년 말에 나온다, 내년 초쯤에 나온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만일에 이제 백신이 나온다 그래도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이게 언제 사람들한테 availability가 되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인구가 330 million인데 그 사람들이 아마 두 번을 맞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두 번을 맞추려면은 660 million 샷이 되는데 그게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거고 또 이것은 이제 글로벌 팬데믹이기 때문에 세계 전체로 다 맞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것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좋은 뉴스만 생각하고 나쁜 뉴스는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 나온다는 희망을 갖고 증권 시장은 지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언제쯤 이게 백신이 나오고 언제쯤 사람들이 이게 이제 주사를 맞을지 그런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증권시장을 보면은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FRB에서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늘렸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한 부분의 이제 유동성이 증권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증권시장이 지금 많이 올라갔거든요. 지금 제가 걱정한 것은 앞으로 좀 이제 실망이 올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은 증권시장이 또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연준의 유동성 공급 정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준이 지금 미국 정부와 함께 재정 공조를 통해서 막대한 유동성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현재 코로나 시국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일정 수준의 효과를 냈다고는 보여지는데, 지금 그럼 연준이 추가적으로 이 미국 경제를 계속해서 부양할 만한 힘이 남아있다고 보시는지, 주식시장에서는 언제까지 연준의 힘을 좀 믿어도 될 것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준은 이제 달러를 찍어내니까 뭐 이제 그 파운드나 무슨 뭐 유로를 찍어내는 게 아니고 달러를 찍어내니까 그건 한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서 연준에서 프로그램을 한 12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다 쓰이게 되냐 그러면 그게 많이 쓰여지고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유동성이 굉장히 많으니까 회사들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개인들에서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을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게 아마 앞으로도 계속 올릴지 그건 미지수지만은 제 생각에는 아마 금융시장은 굉장히 좀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12개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제 생각에는 증권시장 크래시가 안 됐고 또 디프레션 대공황도 찾아올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 그게 지금 이제 안 됐으니까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연준에서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빨리 늘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뭘 할 게 있느냐? 물론 할 게 많죠. 예를 들어서 양적 완화를 더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연준에서 미국
재무부에서 채권을 굉장히 많이 발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 다 사들 수도 있고 또 그것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시장에 있는 국채 증권들이 많은데 그것들도 사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동성을 늘릴 수 있느냐 그것은 끝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준은 이제 달러를 찍어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도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걱정들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 아마 연준이 너무 많이 유동성을 늘리지 않느냐. 하도 연준에서 많이 유동성을 늘려보니까 시장 경제가 좀 역할을 잘 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게 한 가지 걱정이고 그 다음에는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은 정치가들이 의회에서 가만히 보니까 의회에서 돈을 꺼내려면 뭐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연준은 뭐 금방 자기 원하면 금방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연준을 통해서 돈을 풀자, 돈을 쓰자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가니까 정치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는 물론 이제 지금은 유동성이 많으니까 이자도 낮지만은 이렇게 유동성을 많이 풀어놓으니까 앞으로 그게 인플레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유동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특히나 장기적으로 인플레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년은 아닐 수가 있지만은 5년, 6년, 7년, 10년 후에는 큰 인플레가 오지 않느냐 그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지금 미국 주식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코로나 시국을 맞아서. 지금 미국 경제는 크게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주식 투자자에게 좀 조언을 해주실 만한 게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는 주식 시장은 그러니까 이제 그 average로 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더 자세히 봐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지만 크게 두 개로 나누면은 IT, 디지털 그쪽으로 보면요. 미국에서 지금 이제 현재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왔는데 3월 21일부터 거기에서 한 65%가 그 디지털 테크놀로지 릴레이드 스탁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자동차 회사 그렇지 않으면 비행기 회사 은행 같은 것은 굉장히 많이 내려갔거든요. 중요한 것은 조금 이게 부분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3월 22일부터 65%가 기술주 때문에 IT 때문에 올라갔는데 그걸 보면은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고 이제 그건 왜 시장 내에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디지털라이제이션 그게 시작이 됐었는데 팬데믹 하기 전에도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진행이 될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시장은 미리서 생각해가지고 미리서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를 보니까 장기가 굉장히 전망이 굉장히 좋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IT 테크놀로지 쉐어를 보면은 많이 올라갔지만은 그게 전혀 틀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를 크게 어떻게 부정적으로 보시진 않는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요. 네. 그 연준의 현재 그 12개의 대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가동하는 어떤 코로나19 대응 조치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가요? 앞으로 연준은 또 어떤 조치들을 좀 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연준 의장이 연설하실 텐데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할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프로그램이 12개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다 잘 쓰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빌려준 돈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프로그램이 더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연준 의장 파월 의장님께서 무슨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들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플레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냐 그게 굉장히 이제 초점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몇 년 동안은 인플레이션 타겟을 2%로 했는데 그게 거의 못 미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연준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인플레가 앞으로 조금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이자를 금방 올리지 말자.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인플레가 2% 미만이었으니까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이자를 올릴 필요가 없다. 인플레가 올라가도 그런 것을 아마 이제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런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게 어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그 물가 목표제가 특정한 지점을 타겟하는 것이 아니라 에버리지를 봐서 타겟을 하겠다. 그렇게 변경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 말인즉슨 연준이 물가가 조금 오르다가 기준치 이상으로 오른다고 하더라도 쉽게 금리를 올리진 않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몇 년 동안, 2년, 3년, 4년 동안은 아마 이자가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메시지라고 봐야겠죠.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또 한 번 나오면 시장도 한번 또 크게 좀 반응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마 시장에서는 그걸 굉장히 좋아할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자가 장기적으로 낮아지고 또 인플레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경제가 조금 더 잘 되니까 인플레도 올라갈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돌아가 보면 미국 경제가 지금 현재 그러면은 그 바닥은 찍은 걸로 볼 수가 있을까요? 교수님께서는 어떤 W자의 형의 회복세를 예측을 하신 바도 있는데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점은 좀 찍고 바닥을 찍었다고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최소한 두 단계로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경제가 문을 닫아가지고 그때 많이 위축이 됐다가 이제 오프닝을 하기 시작하니까 물론 이제 경제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V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V자로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이제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태가 오히려 더 나빠진다 그러면 이제 경제가 다시 위축될 거고 내려갈 거고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W자 회복 상황이 굉장히 가능성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이제 그 코로나 인펙션 레이트가 조금씩 낮아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손도 씻고 그래가지고 그게 도움이 돼가지고 지금 조금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걱정한 것은 이번 가을에 사람들이 또 이제 그걸 계속하지 않고 또 날씨가 추워지면은 코로나만 아니고 이제 독감도 나올 텐데 이번 가을하고 겨울에 더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다시 경제 성장률이 내려갈 거고 그러면은 W자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나 스페인, 프랑스 이런 데를 보면은 지난 이제 봄, 여름에는 인펙션 레이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굉장히 내려갔는데 지금 또 굉장히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미국도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W자가 굉장히 큰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